Awake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입니다. 드디어 6년 쓴 컴퓨터를 버리고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유튜버분도 제 채널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컴퓨터 조립은 그냥 공인비 주고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접 하다 포기하고 공인 맡겼더니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CPU는 i9 109,000K를 오버클럭해서 5GHz까지 올렸고요. 메모리 32GB 역시 오버클럭했고, GPU는 오버클럭해서 나온 RTX 3070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전에 발생했던 어도비 프리미어 에러는 발생을 안 하는데 생각보다 렌더링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컴퓨터 교체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많은 분들이 달러를 버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프린들은 당연히 반대편에 설 겁니다. 다른 분들이 달러를 버리라고 할 때 저는 주술 겁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1108원. 저 역시 단기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달러를 버려야 될까요?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다른 신들과 달리 제우스의 아들이 우스꽝스럽게 서 있습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 카이로스이다. 워렌 버핏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기 침체는 기회를 만들고 늘 군중의 반대편에 서고 위기는 반복되지만 당신은 늘 나쁜 결정을 할 수 있다. 10월 30일 나스닥이 폭락할 때 주식을 조금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계속 또 담았고요. 요새는 떨어진다 싶으면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10월 30일 나스닥이 폭락할 때 채권금리가 막 오르니 사람들한테 엄청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담았습니다. 왜? 남들이 이때 팔 거니까요. 며칠 전 장기금리가 엄청 올랐을 때도 엄청 전화, 문자,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날도 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금리는 다시 떨어졌죠. 참 신기한 건 주식이 오를 때 연락을 안 하세요. 그런데 조금만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처음엔 이해를 잘 못했는데 대부분이 몰빵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참 간단합니다. 몰빵을 하면 크게 먹을 수 있는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다 파는 10월 30일 폭락했을 때 제가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유 자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제 환전을 한 이유도 환전할 수 있는 현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환율이 더 떨어지면 또 환전할 겁니다. 왜? 남들은 안 할 거니까요.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내가 1000만원 있는데 1000만원 다 환전하면 나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도 비슷합니다. 이벤트성 투자에 자신의 자산 10분의 1을 넘기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도 떨어지고요. 내가 어떤 주식에 1억을 투자했는데 10%가 올라서 1억 1000만원이 돼도 가슴이 안 뜁니다. 한 두세 배 돼야 올라야 가슴이 뛰죠. 근데 1억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2%가 되면 일단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이너스 5%가 되면 모든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성질을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다음날 마이너스 10% 되면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프린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왜? 모든 유인원은 손실을 싫어한다고 행동병재하게 나온다고 했죠? 이게 본인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뇌는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되게 몰빵을 안 하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엄청 화끈합니다. 일단 뭐에 꽂히면 몰빵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쁜 결정을 하죠. 이게 늘 비슷한 패턴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위기는 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 심리상 이렇게 떨어지면 못 들어갑니다. 왜? 더 떨어지면 손해볼 것 같으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엄청 오르면 꼭대기에서 들어가죠. 왜? 더 올라가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요. 그럼 이거 반대로 하면 돈을 벌겠네요. 그래서 10월 30일 폭락할 때 주식을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요새 환율이 떨어지니 환전을 한 거고요. 다음 주에 또 떨어지면 또 할 겁니다. 왜? 제 생각에는 위안화나 원화가 영원히 달러보다 강할 것 같진 않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겠죠. 다들 그렇게 예측하고 바라고 있잖아요. 달러의 방향성은 이렇다는 걸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이 빠질 때마다 환전을 해 놓을 생각입니다. 프린들 이거 2008년처럼 900원대 가면 어떡해요? 라고 물으시면
그럼 그때 제 마포 아파트 다 정리해서 다 환전할 겁니다. 일생일 때 한 번 올까 말까한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잖아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쪼개서 투자할지 정해놓으면 주식이 폭락할 때 조금씩 들어갈 수 있고 환율이 빠질 때 환전이 가능합니다. 이미 다 환전하고 이미 다 몰빵했으면 기회가 와도 못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살 여유 자금이 있으면 주가가 떨어져도 미친듯이 스트레스 받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위기는 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최소한의 현금은 남겨두자입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페드가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데요. 페드가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가지고 있던 성장주를 다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다음 동영상에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프린들 온라인 3탄 재무제표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내용은 실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보고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됐던 삼성과의 상속 문제를 통해 위험한 회사채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프린들 전체 루틴을 전부 공유해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치고 맨 위에 이걸 클릭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